부모님이 남기고 간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의 마음이었다. 3년간 서로를 피하던 삼남매의 앞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 한 장이 등을 돌린 가족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는 퇴근길 우편함을 열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이 편지가 온 걸까요? 현수는 봉투를 쥔 채 아파트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죠.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동생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차갑고 날선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 이후로 현수는 서연의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들은 이미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김서연은 좁은 투룸 다세대 주택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죠. 현관문 앞 우편함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고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청구서 몇 장 사이에 끼인 하얀 봉투 하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모를 리 없었죠.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오빠 현수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도윤과 나눴던 마지막 통화 내용도 기억났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도윤은 부모님이 살던 집 자기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죠.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형과 누나가 있던 시절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때가 떠올랐죠. 현관문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죠. 꺼내 들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형과 누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서로를 이해하자고 했지만 결국 자기 처지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로 형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나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집에 혼자 남아 지내는 동안 도윤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현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 시점이라면 아마 서로에게 등을 돌렸겠지. 현수는 편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삼남매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어떻게 서로를 외면하게 됐는지 다 보셨던 거죠. 현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싸우는 걸 지켜봐야만 했단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속 어머니는 마치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이 외면했던 상처를 동시에 붙잡고 흔드는 것 같았죠.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진작 이걸 보내주지 않으셨던 걸까? 그 질문에는 원망도 그리움도 후회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방에 있던 아들이 놀라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뒀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도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그는 편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왜 서로를 미워하게 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던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서로에게 연락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남긴 이 낯선 봉투를 붙잡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전자부품 가게는 삼남매에게 놀이터 같았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세 남매는 매일 아버지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현수는 부품 정리를 도왔고 서연이는 장부를 꼼꼼히 기록했죠. 막내 도유는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 드리며 제잘거렸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김밥을 나눠 먹던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세 남매를 데리고 근처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오늘 우리 애들 수고했으니까 하나씩 골라. 아버지의 그 말에 세 남매는 눈을 반짝이며 가게 안을 누볐죠. 현수는 언제나 동생들이 먼저 고르게 했습니다. 형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죠.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 가게에서 장부 정리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늘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꼼꼼하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오빠 현수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습니다. 현수는 동생인 서연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죠. 누나 이렇게 하면 더 빨라. 오빠 고마워. 두 남매는 서로를 챙기며 자랐습니다. 막내 도윤이 태어났을 때 서연은 오빠와 함께 동생을 돌봤습니다. 세 남매는 누구보다 끈끈했죠.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은 방 한쪽에 쌓인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었죠.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어린 시절 삼남매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현수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현수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신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움직이실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수는 중소기업 부장이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동생들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도윤은 프리랜서 일이 불규칙해서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했죠. 결국 병원비 대부분은 현수의 몫이 됐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돌봤죠. 어머니도 함께 병수발을 하셨지만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는 현수 혼자 거의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서연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현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여유가 없었죠.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5살 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들을 돌봤죠. 월세로 사는 투룸 다세대 주택은 비좁았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서연도 몇 번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맡길 곳도 없었고 일도 빠질 수 없었으니까요. 오빠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미안함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엔 오히려 오빠를 마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도윤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일이 많아서 바쁘고 어떤 달은 일이 없어서 막막했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형처럼 경제적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마감에 쫓기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웠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신 후로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자책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았죠. 그 무력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으로 받은 시계였죠. 시계를 쥐고 있으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늘 자식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수야,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현수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그럼에도 현수는 버텼습니다. 장남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유산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돈과 가게, 건물, 그리고 몇 가지 자산이 있었죠. 현수는 자신이 가장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산 분배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동생들에게는 욕심으로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유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복잡했습니다.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살기 힘들었죠. 아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매달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조금 더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하려 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서로 이해하자.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도윤 자신도 유산이 필요했으니까요. 프리랜서로 사는 게 불안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결국 도윤의 말도 자기 상황만 생각하는 것처럼 들렸죠. 삼남매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은 어느새 먼저 받아야 할 몫을 따지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죠. 삼남매는 나란히 앉아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수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서연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열된 숫자들의 삼남매는 숨이 멎었습니다. 전자부품 가게 건물의 시세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치가 올랐던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예금과 적금, 그리고 몇몇 주식까지 합하니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삼남매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는 넘는 액수였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은 배우자이신 어머님께 우선 상속되며 어머님 사후 자녀분들께 분배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순서였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지내시며 자식들을 챙기셨죠. 삼남매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처럼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을 떠올렸습니다. 몇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 돈을 생각하면 자신의 몫이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죠. 유산 중 일부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아들 교육비에 보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세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산은 큰 힘이 될 수 있었죠. 독립도 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과 누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삼남매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죠.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자식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삼남매가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확인하러 온 자리였죠.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현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서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 지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대화는 겉돌고 있었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어머니는 그걸 느끼셨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무언가 경계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삼키셨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삼남매는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봤지만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은 주고받았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죠. 유산 이야기는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많이 고생한 건 알아. 그런데 나도 사정이 안 좋아. 현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아버지 병원비 대부분 댔잖아.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서로 이해하자. 다들 힘든 거 알잖아.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현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해? 그럼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 난 5년 동안 매주 병원 갔어. 내 돈으로 병원비 냈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삼남매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해도 자식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걸요. 상처가 더 깊어져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자신이 돌아가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자식들이 진짜 후회할 때 도착할 편지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봄이었습니다. 조용히 잠드시듯 눈을 감으셨죠.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삼남매는 각자 할 일을 했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조문객을 맞이했고 서연은 음식을 챙겼습니다. 도유는 영정 앞을 지켰죠. 하지만 세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산 분배 이야기였죠. 이번엔 삼남매가 직접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간병 비용 생각하면 절반은 받아야 한다고 봐.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도 애 키우느라 힘들었어. 도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3등분 하면 안 돼? 현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공평해. 내가 희생한 게 얼마인데. 서연도 쏘아 붙였습니다. 오빠만 희생한 줄 알아? 나도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남매는 각자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서연의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서연도 오빠와 동생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도윤도 형과 누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은 그렇게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받아야 할 몫을 따지다가 서로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셨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현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텅 빈 공간이 가슴을 짓눌렀죠. 책상 서랍을 열자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보였습니다. 현수는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수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한 건가요?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현수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죠. 현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혼자 남겨진 채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니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가족이 없는데요.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흘러봤지만 서연과 도윤의 이름은 없었죠. 자신이 직접 지운 번호였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좁은 투룸집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죠. 서연은 식탁에 팔을 괴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죠. 서연은 자고 있는 아들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아들의 잠든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머니는 늘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오빠와 동생에게 차갑게 대했죠. 자신의 형편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도 힘들었을 겁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연은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의 번호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운 번호였죠.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 뭘 한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산을 조금 더 받으면 아들 교육비에 보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니 모든 게 부질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오빠도 동생도 없는데요. 서연은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오빠에게도 미안했죠. 동생에게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아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들에게 하는 말인지 어머니께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도윤은 부모님이 살던 집 자기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자신밖에 없었죠. 도윤은 방 한쪽 책장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었던 영상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죠. 첫 번째 영상은 10년 전 가족 여행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들 손 흔들어. 화면 속 현수와 서연, 그리고 젊은 도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활짝 웃으셨죠. 도윤은 화면을 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영상 속 가족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죠. 도윤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삼남매가 케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죠. 아버지는 촛불을 끄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형, 누나 미안해. 도윤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형과 누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죠. 결국 자기 상황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자책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형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도 못했고 누나처럼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도 못했죠. 그저 중간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도윤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주방 찬장에 놓인 어머니의 찻잔, 아버지의 독서용 안경. 모든 게 그대로인데 가족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도윤도 형과 누나의 연락처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고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을 보며 울었죠. 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시계를 안고 울었고 서연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가족 영상을 보며 무너졌죠. 모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그 마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서로에게 말할 수 없었죠. 삼남매는 각자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함께 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현수는 며칠 동안 편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편지를 다 읽으면 뭔가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죠. 주말 아침 현수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한 줄 한 줄 이어졌습니다.
현수야, 너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아들아, 희생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란다.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동생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엄마는 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들었어. 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너희를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려고 남긴 마지막 선물이란다.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끝에는 어머니의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인해 서로 싸우지 마라. 지금은 서로를 다시 만나 오해를 풀어야 할 시간이다. 현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현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충격에 제대로 읽지 못했죠. 이번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연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딸아, 네 오빠도 너만큼 힘들었단다. 서연은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빠는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자기 삶을 포기했어. 그 무게를 내가 안다면 오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도 힘들어서 외면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산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남긴 게 아니란다. 서로를 더 사랑하라고 남긴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너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것. 마지막 문장을 읽자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서연은 편지를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안아줬죠. 엄마, 괜찮아요.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동생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다시 만나야 했죠. 도유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죠. 도유나, 넌 늘 형과 누나 사이에서 힘들었지.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중재하려다 내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유는 형과 누나를 이해시키려다 정작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죠. 형과 누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도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 끝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산은 너희를 나누려고 남긴 게 아니다. 함께 쓰며 서로를 돌보라고 남긴 거란다. 도유는 편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았죠. 엄마, 제가 용기 낼게요. 도유는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형과 누나의 번호는 없었지만 방법은 있었죠. 예전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읽고 난 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동생들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문 밖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편지 받았어?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받았어. 두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그때 내가. 현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현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동생을 끌어안았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집에서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의 번호는 없었지만 예전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버스를 타고 오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받아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서연은 불안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수의 집 거실에서 두 형제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형도 이거 받았지? 현수도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응, 며칠 전에.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나 정말 후회했어. 3년 동안 매일. 현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매일 후회했어.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수가 일어나 문을 열었죠. 문 밖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오빠와 동생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도윤아. 현수는 다가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죠. 세 남매는 현관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한 장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돈보다 깊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집이었죠. 현수가 열쇠로 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죠. 도윤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찬장을 열자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이 보였죠. 엄마 찻잔이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가 다가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 한잔 할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김을 내며 놓여 있었죠.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았죠.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게. 서연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어. 내가 희생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너희 형편은 생각하지 않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돌보느라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걸 너희한테 강요했어. 미안해.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내 사정만 얘기했어.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죠.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던 건 맞아. 하지만 오빠는 5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잖아.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어. 서연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오빠. 우리 대신 아버지 곁을 지켜줘서.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도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나도 후회해. 중간에서 중재한답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 도윤은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형이 힘든 것도 알았고 누나가 어려운 것도 알았어. 하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결국 내 상황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건 맞아. 하지만 그걸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미안해. 현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도 도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그걸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녹아내렸죠. 서로를 원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 수 있어. 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잠시 후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산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에 나와 있었잖아. 그 돈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남긴 게 아니라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로를 돌보라고 남긴 거라고 하셨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내 생각엔 함께 쓰는 기금으로 하면 어떨까?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금?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응. 누가 너무 힘들거나 필요할 때 쓰는 거야. 물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셋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합의해서. 도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 그럼 누구 하나 힘들 때 함께 도울 수 있잖아. 서연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그게 엄마 뜻에 맞는 것 같아. 현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약속하자. 이 유산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관리한다. 누구 하나 힘들 때 서로 의논해서 쓴다. 서연과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약속하자. 그 순간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을 두고 싸웠던 시간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달랐죠. 그 돈은 이제 그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끈이 될 것입니다. 도윤이 거실 선반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이야. 세 사람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죠. 어린 삼남매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네.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했어. 현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가족 여행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웃으며 자식들을 안고 있었죠.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현수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 집 그대로 두자. 언제든 모일 수 있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도윤도 동의했습니다. 응. 여기서 계속 만나자.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서 만나 밥을 먹기로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기로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기로요. 저녁이 되자 서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저녁 해줄게. 냉장고를 열자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미리 장을 봐뒀던 거죠. 내가 도울게 누나.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왔습니다. 현수도 따라 나섰습니다. 나도 뭐 할 거 없어?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상 차려. 세 남매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날처럼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였죠. 현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과 도윤도 따라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현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서연은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은 요즘 하는 작업 이야기를 들려줬죠. 예전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엔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따뜻한 공기가 다시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죠.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만났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세 사람은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삼남매는 서로에게 기대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가족을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삼남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어머니가 살던 집에 모였죠. 현수는 퇴근 후 장을 봐서 왔고 서연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일찍 와서 집 안을 정리했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예전처럼요. 어느 일요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도윤아, 사실 나 요즘 고민이 있어. 현수와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고민?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애 학원비가 좀 부담이 돼. 고3 올라가면서 비용이 더 늘었거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하지. 얼마나 필요해? 서연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현수와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기금에서 쓰자. 엄마가 남긴 돈 그거 쓰라고 있는 거잖아.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게 우리 약속이었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주 후에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나 장비 하나 사고 싶은데 좀 빠듯해. 영상 편집 작업에 필요한 장비였죠. 현수가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해? 도윤이 금액을 말하자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쓰자. 도윤이 일하는데 필요한 거잖아.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도와야지. 도윤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형, 누나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 현수도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상담 받고 싶은데.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어? 현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요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 도윤이 다가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당연히 상담 받아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 서연도 동의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있잖아. 혼자 견디지 마. 현수는 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든든해. 유사는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죠. 누군가 힘들 때 함께 의논하고 도왔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이었죠. 어느 일요일 저녁 삼남매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들도 함께 있었죠. 고등학생이 된 조카는 삼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외삼촌, 이번에 영상 작업 잘 됐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덕분에 클라이언트가 만족했어. 현수가 조카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공부 잘 되니?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큰 외삼촌. 엄마 덕분에 학원 잘 다니고 있어요.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들 덕분이지. 현수가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괜찮아요. 서연도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 잘 지키고 있어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서로 잘 챙기면서 살게요. 세 사람은 부모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만약 엄마가 그 편지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하기 싫어. 아마 우리 평생 남처럼 살았겠지. 도윤도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편지가 없었으면 우리 절대 다시 못 만났을 거야.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도윤아, 우리 왜 그랬을까? 유산 때문에 서로를 잃어버릴 뻔했잖아. 현수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렸던 것 같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데.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려주신 거구나.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이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니었어. 가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었던 거지.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유산은 핑계였을 뿐이죠. 정말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외면했던 태도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덕분에 깨달았어. 사랑의 무게가 돈보다 훨씬 깊다는 걸.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서로가 없으면 의미 없어.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알아. 가장 소중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했죠.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 말이야.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을 것 같아. 우리처럼 후회하기 전엔 모르는 거지.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 엄마가 기회를 주셨으니까. 현수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모두가 그런 기회를 받는 건 아니잖아.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해. 엄마가 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세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죠. 삼남매는 서로의 삶에 기대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기로요.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로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현수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의 아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하나, 둘, 셋. 찰칵. 따뜻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삼남매는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은 나중에 거실 벽에 걸렸습니다. 부모님 사진 옆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삼남매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조심히 가. 형도 누나도 안녕.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을 누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까? 후회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처럼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요. 놓치지 마세요. 후회는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